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중저가 지역은 호가보다 낮은 수준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매물이 급감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전환에 불을 지피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릴리사가 서울 아파트의 시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대상 아파트의 7.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아파트 역시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94%에서 50%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같은 관련 대책이 빠르게 적용돼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죠.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자,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입주권 관련돼서 이게 지금 현금 청산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것들 좀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요. 또 유의사항까지 좀 짚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자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진행되는데 현금 청산이라는 거를 받게 되면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권리 산정이라는 거를 좀 알고 좀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내가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는 많이 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긴 하는데 좀 요약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면요. 자, 요즘 신속통합기획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선정구역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9월 23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물건을 취득을 하거나 뭐 등기 이전 등을 했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원칙적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은 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또는 내가 투자하려는 이 지역이 신속통합 기획으로 이제 선정된다. 이번 달 시점으로
들어간다 하면 2022년도 1월 28일 기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거는 뭐 확답 그런 건 아닌데 이 선정 구역 같은 경우 기간은 또 나중에 또 유도리 있게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선정 구역 같은 경우는 22년 1월 28일 이후에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수통합 기획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6월 29일이라고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문의 많이 들어왔던 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입니다. 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21일 날 기준이 잡혔고요. 2차 같은 경우는 21년도 12월 30일 기준이 잡혔습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자, 2020년도 9월 21일 이후에 이제 새롭게 지어지거나 또는 뭐 신축 분양을 받거나 또는 신규 취득을 한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냐고 하셔서 뭐 투자를 안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2차 선정하면서 날짜를 또 12월 30일로 기준 잡았습니다. 자, 이게 또 나중에 또 뭐 3차, 4차 또 진행된다면 또 날짜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확답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 일단은 기본적인 틀에서 이게 현금 청산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좀 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보면 공공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확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 물건이 구조례에 들어가는 지역이냐 또는 신조례에 들어가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이 허가된 물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리자를 기준을 주겠다를 이야기를 했고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건축이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소유자라는 것을 또 분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존 권리자하고 신규 소유자 중에서 자, 기존 권리자는 모두 다 이제 뭐 분양권이라는 우리 이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신규 소유자, 즉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 허가 중에서 전용 면적 59제곱 이상인 보유 경우에 1순위를 부여를 하겠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자,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물 중에서 59제곱 이하 미만, 59제곱 전용 면적 59제곱 미만일 때는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고, 자,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LH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 잡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송까지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59제곱 이상을 보유를 해야지 일단은 1순위가 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또는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죠. 투기과열 지구 내 재개발하고 재건축 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자하고 일반 당첨자가 당첨 기준일로 5년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권 같은 경우 5년간 또 다른 지역 갖고 있으면 그 지역은 현금 청산 된다는 거 좀 내용 아실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이겁니다. 무허가 건축물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가 이게 나중에 주택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나중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서울 내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나 다른 지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받는 것들이 기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3월달 이전에 들어가야지만 이 무허가 건축물 기준이 잡힙니다. 자, 조례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겠죠. 뭐 서울에 대한 조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대전에 대한 조례가 있을 거고, 뭐 부산에 대한 조례가 있을 텐데, 자, 서울 및 뭐 수도권,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월 29일 이전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많지도 않고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지만 날짜를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질문을 많이 하고요. 실제 지금도 투자 행위를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죠. 재개발 중에서 비주거 건축물, 자,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투자하신 분들 많습니다. 뭐 용산에 근생을 물건을 사서 나중에 입주권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근생을 사겠다. 자, 우리 말하는 이 투자를 하신 분들 보면요, 근생과 주택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근생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분양가나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좀 적은 돈으로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아무래도 근생, 이 비주거용 건축물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개정이 되면서 정확하게 날짜가 2008년 7월 30일을 일단은 기준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근생 투자는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물로 가는 게 안전하다. 이거를 꼭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7월 30일 전에 정비계획 위한 공고를 한 지역이나 또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위한 공고를 한 지역 중에서, 자, 2008년 7월 30일 전부터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건축물 대장 봤을 때 2008년 매개 7월 29일 날 건축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이때 주택으로 근생이지만 안에 화장실이나 주거용으로 이용한 흔적이 있다 하시면 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 이게 물론 뭐 확답이나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건립가액이 또는 가장 적은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이상.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비주거용 건축물의 이 감정가가, 이 건립가가 가장 적은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4억 2천이 뭐 최저의 조합원 분양가다. 근데 건립가액이 근린생활시설, 이 비주거용 건축물이 4억 2천보다 높았다. 그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자, 주거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주거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막 신축 빌라 투자하시면서 근생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신규 2년 된 3년 된 근린생활시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주권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이든 거기서 두루뭉실하게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봐야지 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냥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그냥 보시면 정확하게 이 안에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내피셜로 어디 좋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팩트로 체크하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해서 근린생활시설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많은 사건 사고들 많이 나오는데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투자하셔서 입주권을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거나, 또는 현금 청산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지만 비록 금액을 적게, 초기 투자금 적게 투자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명시하시고 해서 향후에 내가 투자를 정말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현금 청산 되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실제 그런 상담들 받으실 때는 저한테 하소연하신 분들 많은데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명시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좀 재개발 투자, 좀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슈 시그널에서는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에 대한 유의할 점들, 또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되는 특징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짚어드렸는데요. 재개발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여러 가지 기준들이라든지 조건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보내주신 사연은요. 끝번호 824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창전동 서강 해무르 32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하면 신촌 딱 생각나거든요. 네. 자, 이쪽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 마포 같은 경우가 좀 지역 동이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어떤 서강동, 신수동, 대흥동 이렇게 좀 분리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 지도를 좀 빨리 좀 찾아봤습니다. 자, 서강 한진 해모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자,
2007년도 12월에 준공이 된 곳 이제 연식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뭐 완전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 8개의 447세대에 한 25층이면 용적률은 상당히 좀 이용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를 한번 좀 먼저 보기 전에 한번 가격도 한번 볼게요. 지금 호갱노선을 보면요. 자, 창전도 서강 해모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31평이 최근 실거래가 15억 3천만 원이 좀 찍혀 있네요. 최근인 것 같고, 자, 이 15억대고 인근에 보면요, 뭐 다양한 평수들 보면 옆에 뭐 하나 오벨리스크다 같은 경우 12억대고, 뭐 조그만 아파트나 12억대인데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지역을 좀 지도로 보면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계속 좀 보유하시면서 좀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림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상당히 가깝죠. 여기가 가깝고 상대적으로 지하철역이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뭐 2호선이나 공항철도나 이 5호선 대비했을 때 살짝 인기가 살짝 떨어지는, 그렇다고 뭐 인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6호선 라인이긴 하지만 바로 이 조금만 이용을 하면요 막 공덕까지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바로 강변북로 진입을 하면 바로 강남 쪽 라인이나 또는 서쪽 라인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교를 또 이용하면 바로 여의도까지 접근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을 볼게요.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요. 일단 이 지역 자체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뭐 신수동 일대에 뭐 지금 현재 구역으로 진행되거나 개발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뭐 향후에 지금 뭐 염리 3구역이나 그런 지역들은 좀 어느 정도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마무리됐지만 뭐 대형이나 이쪽 지역들도 지금 대형 5구역도 뭐 공공재개발이나 그런 것들 다양하게 뭐 추진하고 한다고 하는데 현재 뭐 대형 5구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반대로 이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올라오고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한강 라인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탄탄한 입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공덕이나 마포 일대 업무지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지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맞냐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지역이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마포 공덕 일대의 입지하고 지금 현재 입지하면 어마어마하게 입지가 바뀌어 있죠.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여의도가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죠. 자, 여의도가 향후에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진행되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일대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왼쪽 라인입니다. 이 성산동 일대가나 뭐 망원동 일대가 뭐 지금 지도만 봐도 다닥다닥 빌라가 많다는 그런 느낌들 보이죠? 딱 단지가 있는 느낌이 아니고 촘촘한 그런 길들이 있는데, 자, 이 성산 시형 아파트나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지역이 더 좋아진다면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안쪽, 무슨 말이냐면 서울, 강남을 따지면 강남의 외곽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우면동이나 이쪽 지역들이 세곡동이나 이쪽 지역들이 만약에 개발된다 하면 이 안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이 더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 청정동이나 서강동이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의 개발 압박과 아래쪽 개발 압박과 그다음에 이쪽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 하나하나 좋아진다고 보면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영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뭐 자체적인 영향이 가격이 확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 마포라는 지역이 인기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 뭐 15억이 어떤 분들은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뭐 물가 인상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뭐 메리트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포구 창전동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재는 살짝 약할 수 있겠지만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포구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면서 이 아파트 역시 그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한강과 가깝다는 점,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수요도 확보되고 있다는 점, 여의도 개발에 대한 수혜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626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김량장 어울림 113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용인시 처인구로 가보겠고요. 이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저 뭐 답은 좀 이따 드릴게요. 이번 거는 답을 좀 이따 드리고 먼저 분석을 좀 하고 인근의 뭐 개발이나 호재들을 체크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 같은 경우는 뭐 제 에버라인이죠. 에버라인 뭐 김량장 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금호 어울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아파트도 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2009년도 11월 달에 지어진 아파트고 자, 이때 뭐 지어진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 가격적이 뭐 계속적으로 올랐다 말씀을 뭐 아까 주셨는데 시청자님께서 자 23평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실제 21년도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가격이 상당히 좀 크게 오른 게 보습니다. 2억대 중반에 있던 게 지금 거의 뭐 3 그죠? 거의 초반에 2020년도에 2억대 중반이 지금 현재 4억이 넘었죠. 4억이 넘었는데 자 지금 가격 형성대가 지금 4억 4천만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막 많이 올랐다. 요즘 좀 탄력이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들 이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자 1억대의 아파트가 2억대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억대 아파트가 자 4억대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억대 아파트가 뭐 8억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자 1억에서 2억대 나는 아파트 구간은 상당히 많아요. 실제 뭐 수도권이나 인천광역시나 일대 보면요 1억대 아파트가 2억을 그냥 돌파해버린 경우는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2억에서 4억을 돌파한 경우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4억에서 8억으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4억에서 5억이나 6억이 형성되지 있었지만 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거는 자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저항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근의 아파트들이나 또는 다른 지역이 더 좋은 아파트 입지 가격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호재가 막 굵직한 개발 호재가 뻥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이 김량장 같은 경우는 보면요 자 지도를 다시 보면요 넘어올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근처에서 근무하시거나 뭐 일하시는 분들에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냥 서울이나 또는 뭐 이쪽 판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자 지하철을 타고 한참 동안 넘어가야 됩니다. 한참 동안 지하철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지하철 타고 한참 좀 넘어가서 기흥역에서 또 한참 좀 올라가는 거 뭐 쉽지 않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역 바로 기흥이나 또는 더 좋은 지역이면 이 강교나 이쪽을 뺀다 해도 기흥이나 신갈 일대의 아파트 값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다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근에 지금 기흥이나 뭐 신갈 쪽 가격이 많이 엄청 계속 가격이 쫙 올라간다고 하면 이 파급 효과를 따라서 점점 더 뭐 동백지구나 점점 넘어가서 뭐 김량장이나 이쪽으로 해서 뭐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포곡 쪽까지도. 하지만 그게 형성되지 않는다 하면 이 가격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김량장 일대에 뭐 어마어마한 뭐 호재나 또는 새로운 지하철이 막 여기서 갑자기 막 판교까지나 또는 뭐 강남까지 빠르게 지나가는 뭐 지하철이 뚫리거나 그런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지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 상승은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높은 가격 형성된 지역들의 가격 지금 저항을 받고 어느 정도 살짝은 좀 주춤하는 상황에서는 이 김량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독단적으로 확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좀 더 용인에서도 교통망이 좋은 지역의 금액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거주 목적으로 하신다 하면 그냥 쭉 그냥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가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음 단계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부침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호재도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을 체크해 드렸고요. 따라서 내가 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면 매도 의견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갈아타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전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74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화성 송산 신도시 대박 노블랜드 더 센트럴 3차 3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화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석 한번 만나볼까요? 앞으로의 미래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 송산 그린시티 대박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뭐 3차, 1차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3차를 찍어봤습니다. 자, 네, 3차인가요? 예. 네. 3차를 보니까 지금 34평 같은 경우는 7억 5천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이게 살짝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 거래량이 엄청 막 많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좀 더 싸게 내놓은 집이 있다고 하면 거래량이 싸게 잡힐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적당한 가격에 뭐 매매를 하신 분들이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르는 내리는 폭이 실거래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거래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가격표는 그냥 평균적인 게 뭐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봤을 때 일단은 뭐 거주로 봤을 때는 뭐 살기가 좋겠죠. 신도시 치고는 뭐 살기가 좋을 거고 뭐 거주는 좋은데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자, 이 풍산이라는 지역을 찾는 수요층이 누구냐? 다른 타지에서 와, 여기 너무 좋다. 나 여기 무조건 살아야겠다. 이 지역도 괜찮네. 아니면 또는 뭐 서울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송산에 집을 잡아버리면 또 어느 정도 출퇴근하기도 괜찮겠다. 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기 찾는 수요층은 이거겠죠. 첫 번째는 자,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 근무라고 그냥 쓸게요.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직주 근접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찾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인근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신도시니까 좀 괜찮다, 살기 좋은 것 같다 해서 들어오겠죠. 뭐 안산 쪽 고잔동이든 뭐 어디든 요즘 오래된 아파트 좀 살다 사시는 분들이나 또는 우쪽에 뭐 화성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뭐 송산 신도시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봤을 때는 이 지역 그냥 봤을 때는 자, 지도로 잠깐 볼게요. 자, 호재라고 해봤자 뭐 나중에 서해선? 네, 서해선이죠. 그 서해선이 뭐 들어오고 인근에 서해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질 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는 서해선을 그렇게 뭐 큰 가치를 뭐 놓고 보진 않습니다. 이 서해선이 결국은 목적지 같은 경우 물론 연계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교통이 자주 다니는 지하철도 아닐 뿐더러 자, 이 서쪽을 가서 뭐 고향까지 가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다 보니까 큰 영향이 있을 까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송산 일대에 이 교통망이 형성이 된다면 철도망이 형성된다면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자, 인근 지역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지금 뭐 안산을 가깝게 두고 있는 거나 또는 남은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뭐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보면요. 자, 안산 일대 뭐 반월공단이나 뭐 시야공단 일대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출퇴근하고 물론 뭐 차 밀리고 그런 거 무시하고요. 그냥 뭐 출퇴근하기는 용이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 뭐 남양이나 이쪽 뭐 화동 뭐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거리도 멀고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도 뭐 안산 뿐만 아니라 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출퇴근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걸리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지역 가격 형성된 거는 이 지역 근처에 찾는 사람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만 집을 찾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들은 일단은 가격은 처음에는 좀 좋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냐 또는 여기서 좀 평평하게 움직이지 못하냐, 그 차이가 뭐냐면 자, 치고 올라가는 뭐 교통의 호재가 생긴다거나 또는 뭐 지역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자, 10년 정도 지났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이제는 다른 지역한테 밀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신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치 상승 끌어올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저는 이걸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쉽게 좀 투자의 포인트 잡으신다면 송산이라는 지역에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호시나 또는 인근에 또 뭐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가격이 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지거나 좀 불안하다 할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이 지역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왜? 안산 일대나 뭐 시흥 일대 사시는 분들 100호 쪽 많이 거주하실 거고 뭐 타지 뭐 어디 용인이나 아니면 뭐 하남에서 100호 신도시 가서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자, 쭉 이 지역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요층이 있는데 이 수요층이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송산이 밀리기 때문에 더 좋은 입지, 인근의 신도시가 입지가 밀릴 때는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지역 가격적이 온다 할 때는 안산 일대 가격도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고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이상 넘었죠. 자, 하지만 만약에 10년 뒤를 봤을 때, 2030년도를 봤을 때 2030년대 고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하고 자, 송산 아파트를 봤을 때 송산 신도시 아파트도 이제는 신축이라 보기엔 어려워지겠죠. 그때는 당연히 입지 좋은 지역과 가격이 평평하게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는 오히려 이 과거 구도시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 구도시라는 지역들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지역들 뭐 지금 당장 뭐 거주하시고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만약에 지금 인근의 직장이나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뭐 거주하시는 게 맞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살기 좋긴 하겠지만 시간적인 흐름 봤을 때는 가격이 확 오르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의 시간을 보면서 향후의 타이밍을 잡았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좀 전략적으로 갔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유입이 조금 적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드렸고 또 서해선 호재에 대한 영향력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많은 고민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 두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오피스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오피스텔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초동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면적 전용 면적 48.38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자, 분양 면적은 좀 상당히 넓습니다. 80.84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6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특징은요, 투룸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커뮤니티가 제공이 되는 게 또 특징입니다. 자, 준공은 2024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이 있고요. 매매가는 12억 4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교대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대역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서초동이죠. 자, 서초동 위치해 있는데, 자, 교대가 바로 2호선이죠. 2호선과 그다음 3호선에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노선이고요. 3호선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지하철망에 가깝게 위치한
그런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대 옆에 바로 강남역이 위치해 있고요. 또 왼쪽 하면 방배 사당을 통해서 또 4호선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망을 갖고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남부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뭐 지방 넘어가시는데 차량 뭐 버스 타고 가셔야 되는 분들 남부터미널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차량 이동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강남 자체가 교통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게 어찌됐든 많은 지역들이 도로를 강남에다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 바로 가깝게는 이 경부속도를 통해서 반포 IC나 또는 서초 IC, 그다음에 양재 IC를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서초 IC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있고, 자, 두 번째는 조금 바로 위로 쭉 올라가면, 자, 위로 올라가면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반포대교를 이용해서 잠수교나 반포대교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다른 지역 교통을 이동하기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당 쪽으로 넘어가는 사당 IC 통하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를 통해서 왼쪽으로 넘어가면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나 제해경인 고속도로 또 연계가 되고요. 또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이쪽 라인으로 해서 또 교통망이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인근에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인근에 뭐 법원 있죠. 뭐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같이 자리 잡혀 있고. 자, 서초동에 또 하나의 또 좋은 게 뭐냐면 녹지 공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강남에 대비했을 때 서초동 일대는 우면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녹지 공간을 갖고 있고요. 여기다 예술의 전당도 바로 서초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있고요. 또 위쪽으로 하면 고속터미널에 뭐 백화점부터 해서 다양한 뭐 인프라, 뭐 호텔, 백화점, 그다음에 터미널까지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뭐 쇼핑몰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자, 그다음 좀만 더 왼쪽으로 하면 방배동 일대, 그다음 뭐 카페거리, 반포 일대, 뭐 반포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강남역이라는 상권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7분 거리면 이 강남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면산, 그다음에 뭐 방배, 뭐 서리풀 공원이나 뭐 몽마르트 공원, 그런 다양한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입지 여건 중에서 자, 강남 업무지, 바로 업무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강남 일대 강남구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요, 무려 한 80여만 명이 됩니다. 자, 80여만 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도 거의 40여만 명 돼서, 자, 강남 서초를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이상의 종사자 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이제 강남, 서초, 그다음에 뭐 중구 이런 식으로 뭐 일자리가 영등포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데, 그 중에 강남 서초, 바로 요즘 말하는 그 GBD라고 말을 하죠. 그 강남 업무 지구 일대 라인에 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 즉 이 지역의 임차 수요 걱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임차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임차 속도가 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뭐 평균적인 임대가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임차 수요는 바로바로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양재동 일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대, 지금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하나의 축입니다. 미래융합 혁신축. 자, 이 미래융합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R&D, 첨단 산업, 마이스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역의 양재 라인에 또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2040년도 2030에서는 3도심이죠. 3도심. 그래서 도심권, 영등포, 여의도 권역, 그다음에 강남 권역 도심으로 2030년도에 승격되는 그 내용이 2030이고, 2040에서는 일자리 도시 기본 계획에 양재에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보면요. 자,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이미 끝났죠. 자, 이거 뭐 옛날 자료긴 한데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이미 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플랜카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이 칠성부지가 무려 4만여 제곱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삼성타운이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들어오면서, 자, 이쪽 라인에 삼성타운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남 일대 높은 가격 상승을 끌어냈는데, 그 삼성타운보다 더욱더 넓은 부지가 바로 롯데 칠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높은 농정률 나중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치 상승을 끌어낸다고 하면 바로 이 왼쪽 라인에 서초동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2022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지하 사업이 또 진행된 다음에 과거에 이 서초동과 이쪽 역삼동 일대 어떻게 보면 좀 분리가 되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위 녹지 공간과 함께 더욱더 복잡한 이 교통 체증을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좀 상당히 앞으로도 강남은 역시 강남이다, 이 내용을 좀 체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해드립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 역세권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서초구 가시면 모두 다 아실 테지만 차가 진짜 많고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자, 그만큼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이고 또 인프라도 풍부한 지역이고 수요가 확실한 지역이다라는 점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럴 때 또 차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길도 많이 막히고 답답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이 부분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중심으로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가득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건물이 오피스텔이 투룸 구조로 해서 2024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격 분석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뭐 전화 문의 주시면 또 보실 수 있고요. 자, 조감도를 보면요. 조감도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입니다. 하이엔드급이 아니고 하이엔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강남 일대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일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오피스텔이지만 주거로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좀 추진하는 게 좀 하이엔드급인데, 자, 하이엔드급으로 지금 2024년도 4월에 준공이 예정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자재를 이용합니다. 자, 참고 화면이지만 실제 샘플하우스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이 자재가 어떤 거지? 이게 뭐 지금 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앞에 뭐 상판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만져보실 수 있고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 내부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상당히 옷장이나 이런 수납 공간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들을 이용했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6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헬스장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 상층에는 루프탑 라운지가 또 형성되어 있고요. 뭐 헬스장이나 골프 헬스장, 그런 하이엔드급으로 해서 호텔이 저리가를 할 정도로 상당히 고퀄리티의 그런 오피스텔로 구성된다는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도 같이 좀 풀어드리면요. 자, 매매가는 12억 4천만 원입니다. 12억 4천만 원 되어 있는 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임대가는 지금 현재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바로 옆에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 이번에 지어진 게 지금 전세가 8억 4천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2024년도의 미래적인 시세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임대 8억 8억 4천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임대 맞춘다 생각했을 때 실투자금 4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자, 4억 원대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는 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직접 인근 아파트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넓은 평수에 지금 쾌적한 환경이지만 오피스텔이라는 거 빼고는 하이엔드급으로 지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또 샘플하우스까지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이 참고 자료들이 정말 오피스텔이 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이 오피스텔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고요.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동대문 신설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1호선, 2호선과 그다음 우이 신사설, 그다음에 이 신설동 여기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29.07제곱미터고 실사용 면적은 34.28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자,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상당히 높은 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장 포인트,
분리형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준공 2023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역세권의 신축으로 전해드리고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입니다. 특히나 이 오피스텔은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까지 이 신설동역에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전해드린다라는 점도 특징일 수 있겠고요. 분리형 더블 복층 구조다라는 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피스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개발 호재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동대문 신설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신설동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특히 이 1호선 두 정거장을 이용하면요. 제기동역, 그다음에 청량리입니다. 자,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청량리 가보신 분들은 놀라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점 벽해가 당연한 말처럼 어마어마한 고층 고밀 개발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청량리역을 직접 내리시지 않으시고 뭐 전철을 타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봐도 청량리가 어마어마 바뀌고 있구나. 자, 이 지역에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우이 신설선을 통해서 자, 이 강북 일대에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 2호선 통해서 용도에서 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지금 현재 이 신설동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이 동대문구에서도 상당히 도심권에 붙어 있는 동대문구입니다. 자, 이 동대문구가 있고요. 그다음 옆에 보면 종로구죠. 종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가 중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성동구입니다. 자, 네 가지 구가 교차가 되고 바로 이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방향 뭐냐면 이 도심권 가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성동구 일대 가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종로 일대 가기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 바로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광화문 일대, 자, 업무지 접근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 강남월 일대 업무지 접근도 괜찮고 근데 용산 일대도 업무지 접근도 상당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특히 1호선 같은 경우 도심권을 지나서 자, 용산을 지나서 영등포 일대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는 청량리도 새로운 떠오르는 일자리 지역을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의 학군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더블 복층이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수요와 학생들 수요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죠. 뭐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 서쪽 라인으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또 가깝게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자, 동대문 구청 인근에 보면 또 대형마트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청계천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운동을 삼아서 저녁에 산책한다 하고 청계천도 신설동에서 상당히 가깝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인데 일단은 지금 바로 오른쪽 지금 청량리 계속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청량리가 어떻게 보면 이 동부권의 가장 핵심 축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청량리가 위상이 지금 현재 위상, 내년 위상, 내후년 위상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청량리 일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고밀 개발로 또 진행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인근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용적률이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발했다 하면 높은 건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량리 일대 낙후된 지역들 하나하나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지금 과거 답심리나 전농 이 지역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뭐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뭐 완성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청량리는 일자리가 상당히 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업무지구가 상당히 개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왼쪽 라인에 지금 이 상당히 신설동이나 제기동 일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동부청가 시장 같은 경우도 2023년 준공 예정인데 자, 느낌만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앞에 청량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이 높은 건물로 지금 개발되는 게 눈에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외관 지금 작업도 같이 하고 있긴 하겠지만 높이 올라간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GTX 비노선 신호선이 청량리역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삼성역, 그 다음에 용산, 이 서울역이죠. 서울역, 그 다음에 청량리 이 3대가 GTX가 교차되는 더블 GTX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GTX가 교차되는 지역들이 뭐 보면 서울에 3개가 있고 부천 종합운동장에 GTX 디노스까지 합치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만큼 이 청량리가 동부권의 핵심
허브 역할로 자리 잡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개발 속도가 빠르게 있습니다. 자, 제기동 그다음에 옆에 신설동. 자, 신설동 같은 경우는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청량리 통해서 GTX, 삼성역 또는 뭐 서울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들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셨을 때는 상당히 가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 강북 횡단선이 또 들어옵니다. 강북 횡단선이 청량리를 통해서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는 강북 횡단선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어서 이 서남부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또 면목선도 경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으로 연결되는 이 면목선 정전철도 2021년도 착공 예정이 있고요. 자, 또 하나 이 동부선 같은 경우도 지금 왕십리역까지 또 연결됩니다. 자, 제기동역이 바로 한 정거장 쓰고 그 옆에가 바로 신설동 역이죠. 자, 이 청량리에 아까 GTX 2개 노선과 함께 지하철 2개 노선이 들어오고요. 1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의중앙선도 있고 다양한 노선과 경춘선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옆에 동부선까지 들어온 다음에 어마어마한 교통 허브의 핵심 축으로 올라가고 자, 집 간접적인 자, 그런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지하 사업이 또 진행된다면 수백억 원 진행이 되고, 자, 교통량도 상당히 밀리는 지역인데 향후에 분산이 되면 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상당히 교통량도 완화가 됐고요. 인근 지역 밀리는 경차에도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완료가 된다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동부권의 핵심 지역 인근, 특히 도심권에 가까운 이 신설동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달라지고 있는 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게 빠르게 눈으로 확인되는 지역 청량리입니다.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신축으로 오피스텔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 교통에 대한 호재가 정말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그로 인한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건물 특징 보면요. 2023년도 4월 준공 예정이 있고요. 지금 신설동 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 신설동 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뭐 지금 현재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뭐 모델하우스 그다음에 현장 위치 정말 역에서 1분 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뭐 말만 1분인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요.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 구조가 있고 직사각형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공간 활용을 할 때는 직사각형 당연히 좋겠죠. 자,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는 분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파티룸 나눌 수 있고 위에 특히 복층 같은 경우는 더블 복층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복층이라고 하면 잠만 자는 공간 또는 여기는 뭐 침대만 넣고 잘 때만 잠깐 이용하는 공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침실 공간을 놓고 하나는 옷장이나 각종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했다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층 더블형 복층 구조라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옵션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뭐 여기 뭐 가끔 보시면 뭐 에어컨 들어가냐 아니면 또 뭐 세탁기 들어가냐 하시는 분들 다 들어갑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지금 특히 여기 같은 화이트 풍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구조 느낌의 그런 고급스러운 자재를 이용했다는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을 풀어가 보면 자,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고 지금 현재 과거 3년 전, 4년 전, 5년 전 거슬러 나왔을 때 인근에 가까운 중구 황학동 일대 오피스텔 2억대, 2억 4천 5천대가 이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들 다 3억 이상 가뿐히 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3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 더블 복층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대로 지금 현재 서울의 뭐 강서 일대가 되더라도 투룸 빌라 하나 또는 1.5룸 영등포 일대 보더라도 2억대 금액대 물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축 중에서는 물건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전세 2억 4천만 원대가 지금 현재 임대가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1,000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1,000만 원 투자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은 보증금 2천일 때 월 7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한다면 1억 1,000만 원대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임장 활동이겠죠. 궁금하시다. 정말 내부 괜찮은지, 정말 거리 괜찮은지, 인근 청량리의 거리가 어떤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투자 정보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인데요. 신축이랑 구축이 모여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이 모아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층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환경 개선을 하고 또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저희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편안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